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초음파와 세침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선종성 결절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1번 지속적인 추적 관찰, 2번 수술, 3번 고주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래 세침 검사 결과지 올려드립니다. 의견 주세요. 세침 검사 결과지를 올려주셨고 이제 양성으로 판단됐다. 거기까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네,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양성이 확실하고 환자분은 이 혹이 있더라도 불편한 게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 1번을 하면 되겠죠. 뭐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보면서 크나 안 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 이 혹이 뭐 예를 들면 암은 아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지만 이 혹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이냐 고주파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술과 고주파 중에 뭘 해야 되지? 거기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수술과 고주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아, 나는 그럼 이게 더 좋겠네?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술은 그야말로 전신마취하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면 그걸로 모든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결절이 있어서 증상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 결절이 있는 부분과 그쪽 갑상선을 같이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양성 결절을 수술한 거니까 뭐 재발이 있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이제 수술 직후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은 뭐 모든 수술이라는 게 수술 직후에 뭐 감염이 된다든가 출혈이 있다든가 하는 합병증 발생률이 있잖아요. 그게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면 이 혹 때문에 뭐 평생 뭐 재발했나 안 했나 본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수술에는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우선 수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주는 어떤 이렇게 좀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술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부담감, 그게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흉터 같은 게 남는다. 그게 실은 그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의 반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머지 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요. 한 4분의 3 내지 3분의 2는 반쪽 갑상선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약을 드시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또 이제 뭐 그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기는 맞아요. 그 약이 평생 드시더라도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약은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또 평생 약 먹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 굉장한 부담감이 또 많이들 있으세요. 이제 그게 수술의 단점입니다. 고주파는 수술과 아주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주파는 우선 만약에 내가 고주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선 세침 검사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 병원에서 세포 검사를 한 번만 했는데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3번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합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적어도 정확한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 병원에서도
환자분이 3번을 선택했다면 세포 검사를 한 번 더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주파는 만약에 내가 고주파를 하려면 이 세포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게 약간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점은 갑상선에서 암은 아닌데 내가 증상이 있어갖고 불편해서 치료를 해야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혹이라면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그런 증상이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커다란 혹을 이제 고주파로 치료하는 건데 그러려면 고주파는 한 번 시술로 끝내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고주파는 우선 한 번 치료를 해서 크기를 상당히 줄여놔요. 그러면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꽤 빨리 해소됩니다. 뭐 몇 달 이내에 되게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혹이 완전히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있는 종양 조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가면서 필요하면 2차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혹이 많이 컸을 때는 3차 치료, 4차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술처럼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해 놓고 두고 보고 그러다 필요하면 또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횟수도 몇 차례 되고 치료 기간도 다 합치면 뭐 꽤 되고 이제 그게 고주파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주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왜 하시느냐? 수술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요. 수술의 단점이 뭐였죠? 1번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그게 없죠. 두 번째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고주파는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쓰는 기구가 아주 가느다란 바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치료 후에 뭐 조금 여기 빨갛게 바늘 들어갔던 자리가 보이지만 몇 달 지나면 뭐 이렇게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더라도 잘 안 보이는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번째로 수술을 하고 나면 갑상선 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평생 약을 먹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주파는 혹만 치료해서 없애고요. 그 갑상선을 건드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요. 뭐 다른 이유로 약 먹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술의 결과로 인해서 약 먹어야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수술과 고주파 중에서 선택하는 장단점의 차이예요.